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1부 김성빈입니다. 작년 하반기 이후에 내리막을 걷던 이동통신사들의 주가가 반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가 하락의 원인을 제공했던 정부의 요금 인하 압박과 관련해 최근 정부와 여론의 변화가 감지가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요금 인하 경쟁은 이어지고 있고요. 보편요금제 도입 시 이들의 신용도까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는 조언 나오고 있습니다. 이 통사 중 SK텔레콤의 주가는 지난 7일 이후 4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였습니다. 지난달 말과 비교를 해보면 주가 상승률이 11%에 달했습니다. LG유플러스의 주가 상승세는 더 가팔랐는데요. 지난 8일 6.4% 급등했던 이 종목은 지난달 말과 비교해 18.8%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KT 역시 올 들어 꾸준히 이어지던 주가 하락 국면에 바닥을 딛고 지난 2월 수준의 주가를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이 통 3사의 주가가 이처럼 반전을 보인 것은 정부의 통신요금 인하 압박 국면에 변화가 생긴 결과입니다. 최근 이 통사들의 요금 경쟁이 뜨거워지면서 정부가 굳이 보편요금제를 법제화할 필요가 없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상황인데요. 보편요금제는 현재 월 3만 원대 요금제에서 제공되는 통신 서비스를 월 2만 원대에 제공하는 요금제입니다. 수익성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가 되면서 통신주 주가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는데요. 하지만 지난달 말 KT가 월 4만 원대에 데이터를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요금제 출시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경쟁을 통해 통신비 인하 성과가 나타난다면 과도한 개입을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5G 네트워크 서비스 상용화에 대한 기대감도 주가에 힘을 실었습니다. 정부가 이통 3사의 5G 주파수 할당 신청 적격 여부를 검토한 결과 3사 모두 적격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적격 심사는 주파수 할당을 신청한 사업자의 재무 능력과 주파수 활용 계획의 적정성 그리고 기술력 등을 평가하는 단계입니다. 바로 오늘은 본 게임인 주파수 경매가 진행되는 날입니다. 네, 그럼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상황과 함께 간밤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늘 모수진 앵커부터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증시온에어 1부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모수진입니다. 전거래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내 시장부터 어떻게 문 닫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미국 금리 인상 발표에 따라 모두 휘청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에 따라 코스피, 코스닥 모두 1% 이상의 낙폭을 보여줬는데요. 이날 코스피는 전일 대비 17.97포인트 내린 2450.86으로 출발한 뒤 낙폭을 키우며 장중 2422.37까지 밀렸습니다. 코스피는 역사적인 북미 정상회담 당일인 지난 12일에 이어 이틀 연속 하락세를 보여줬는데요. 이런 코스피의 낙폭에는 밤사이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기준금리 인상이 영향을 주었습니다. 기준금리가 기존 1.5% 또는 1.7%에서 1.75에서 2.0%로 인상하며 투자 심리가 위축됐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날 개인이 각각 5,021억 원 대량 순매수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4,703억 원, 537억 원 순매도를 보였습니다. 그럼 코스피 이날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는 이날 전거래일보다 45.35포인트 내린 2,423.48에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끝났으나 선언문에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되지 못하며 남북 경협주들이 줄줄이 하락했습니다. 이에 영향을 받아 코스닥 지수도 역시 2.02포인트로 하락 출발한 뒤 장중 낙폭을 키우며 861.14까지 저점을 낮췄습니다. 코스닥 지수 4거래 연속 하락세 보여줬는데요. 이날 코스닥 투자자별로 살펴보면 개인과 외국인, 기관이 모두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이 82억 원, 외국인이 11억 원, 기관이 7억 원 샀습니다. 그럼 코스닥도 자세한 마감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전거래일보다 10.48포인트 내린 864.56에 장 마감했습니다.
네, 계속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업종별로 경협주가 포함된 건설, 비금속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증시가 약세를 보이면서 증권주도 3.53%까지 하락했고 기계, 운수장비, 종이목재, 전기전자, 전기가스 등도 2% 넘게 하락했습니다. 반면 의료정밀은 유일하게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업종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별로는 금속, 종이목재, 운송, 음식료, 담배, 비금속 업종이 4% 넘게 떨어졌습니다. 상승 업종으로는 유통업이 2% 넘는 상승폭을 보이며 마감을 했고 이외에 인터넷, 운송 부품, 컴퓨터 서비스는 소폭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우리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담고 또 덜어냈는지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 매수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SK하이닉스, 현대건설, 포스코 순으로 물량을 담았습니다. 기관은 셀트리온, 삼성전자, 대우조선 해양 순으로 순매수 시연했고요. 이어서 외국인의 매도 상위 종목으로는 삼성전자, 현대차, 대우조선 해양으로 순매도 보여줬습니다. 이어서 기관은 SK하이닉스, 삼성물산, 현대중공업 지주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 상위 종목들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은 신라젠, 셀트리온 헬스케어, 네이처셀 순으로 매수세 보였고요. 기관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에스모, 카페24 순으로 매수 우위 보였습니다. 이어서 외국인은 에스모, 삼청당제약, 안트로젠 순으로 매도세 시연했고요. 기관은 테라젠 이텍스, 컴투스, 바이로메드 순으로 순매도 시연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 국내 마감 증시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 국제유가와 글로벌 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WTI입니다. 어제 전일 대비 상승 마감했는데요. 국제유가가 혼조세를 보이며 시장은 오는 22일, 23일에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석유 수출 기국 회의에서 감산 조치 완화 가능성을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오펙 산유국인 러시아 등은 미국의 대이란 제재와 베네수엘라에서의 생산 감소를 거론하며 증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 원유는 전날보다 배럴당 0.4% 오른 66.8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미국 증시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미국 증시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유럽 중앙은행이 자산 매입 종료를 발표하면서도 장기간 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데 따라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은 미디어주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시장은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행보 강화와 ECB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주시했습니다. 중국과 무역 갈등 고조에 대한 긴장감도 팽팽해졌는데요. 연준은 전일 기준금리를 1.75%에서 2%대로 올린 후 올해 총 금리 인상 예상 횟수도 당초 3번에서 4번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긴축 행보를 보였습니다. ECB도 이날 회의에서 예상한 대로 자산 매입 종료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ECB는 현재 매월 300억 원 유로인 자산 매입을 9월 말까지 유지한 이후 10월부터 150억 유로로 줄이고 연말에 종료하기로 했는데요. 네, 이어서 뉴욕 증권거래소의 지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지수 전장보다 25.89포인트 하락한 25,175.3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65.34포인트 오른 7,761.04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스탠더드앤푸어스 지수는 전장보다 6.86포인트 상승한 2,782.49의 장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 유럽 주요국 증시는 급등했습니다. 반면 달러 대비 유로의 가치는 급락했는데요. 이날 열린 유럽 중앙은행 회의에서 시장 친화적인 향후 통화 정책 방향이 발표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ECB는 이날 양적 완화는 올 연말에 종료하지만 내년 여름까지 사상 최저금리를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전날 미국 연준의 FOMC 통화 정책 회의는 향후 다소 가파른 금리 인상을 단행키로 했으나 ECB는 FOMC보다 훨씬 비둘기적 성향을 보이며 어제 발표하며 유럽 증시를 환호하게 했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시 지수입니다. 7,765.79로 0.82%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프랑스의 까크 지수도 1.39% 오르며 5,528.46으로 마감했습니다. 독일의 닥스 지수는 1.68% 상승한 13,107.10으로 장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장 어떻게 장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코스피 시장 현재 전일 대비 10.53% 상승한 10.53포인트 상승한 2433.01에 장출발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8% 상승한 865.44선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출발 장시장 동시효과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네, 현재 삼성전자가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전일 대비 1.24% 상승한 48,8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74% 상승했습니다. 1,000원 올랐고요. 13만 6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5% 상승했습니다. 5,000원 올랐고요. 37만 4,5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현대모비스입니다. 보합권입니다. 22만 3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롯데지주입니다. 0.5% 상승했습니다. 300원 올랐고요. 6만 5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모레퍼시픽입니다. 아모레퍼시픽 0.62% 상승했습니다. 2,000원 올랐고요. 32만 3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리온홀딩스입니다. 보합권에서 움직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26,5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영풍입니다. 영풍 역시 보합권 예상되고 있는데요. 83만 6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파라다이스가 보입니다. 0.5% 하락했습니다. 100원 떨어졌고요. 19,75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반도체입니다. 0.51% 상승했습니다. 100원 올랐고요. 19,55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M입니다. 0.13% 하락했습니다. 50원 떨어졌고요. 39,8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ICT입니다. 0.14% 상승했습니다. 10원 올랐고요. 7,09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서입니다. 0.57% 하락했습니다. 150원 떨어졌고요. 26,3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GS홈쇼핑입니다. 0.49% 하락했습니다. 18만 2천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위메이드입니다. 보합권에서 49,300원에 장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양장 동시효과 살펴봤습니다. 네, 2018년 6월 15일 금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출발 흐름 잠시 후에 더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간밤 아시아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김세영 앵커 나와 있습니다. 앵커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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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세영입니다. 지난장 마감 시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6월 선물 옵션 만기일을 맞은 코스피 지수는 14일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 가속화 우려와 북미 정상회담에 따른 차익 실현 매물 출현으로 2,420대까지 하락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45.35포인트 내린 2,424.48로 장을 마쳤습니다. 의료 정밀을 제외한 전업종이 하락했습니다. 건설업과 비금속 광물이 각각 5.6%, 5.44% 내렸으며 기계, 운송장비, 증권 등이 3% 이상 빠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도에 2.43% 하락한 48,20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2.38% 내려 86,300원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이 2.56% 올랐으며 포스코와 LG생활건강 등이 상승한 반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5.01% 내렸습니다. 증권선물위원회가 2015년도 이전 회계 처리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하겠다는 소식이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현대차가 3.91% 내렸으며 LG화학, 삼성물산, KB금융 등이 하락 마감했습니다. LG전자가 실적 기대감과 외국인 매수로 4% 올랐습니다. 남부 경협주들이 대거 하락했습니다. 현대건설과 현대상사, 성신양회 등이 내렸습니다. 삼일제약과 한화 그리고 덕성 우선주 등 3개 종목이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상승과 하락 종목은 각각 208개, 646개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짚어보겠습니다.
코스닥도 외국인 매도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0.48포인트 하락한 864.56으로 마감했습니다. 유통과 운송장비 부품 등이 상승한 가운데 대부분의 업종이 내렸습니다. 금속과 종이목재 등도 4%대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각각 4.63%, 1.02% 올랐습니다. 신라젠이 강보합을 기록한 가운데 메디톡스와 바이로메드, 나노스 등이 내렸습니다. 펄어비스가 검은 사막 모바일 해외 출시 기대감에 6.96% 올랐으며 휴젤이 5.38% 상승 마감했습니다. 주가 조정 혐의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네이처셀이 나흘 연속 하락했습니다. 유전자 검사 전문 업체 DNA링크가 북미 정상의 미군 유해 복구 및 송환 합의 소식에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DNA링크는 2015년과 2012년에 6.16 전사자에 대한 유전자 감식 업무를 수행한 적이 있습니다. DR텍과 서희건설이 지뢰 제거 관련주로 부각되며 각각 18.8%, 16.56% 상승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280개 종목이 상승했고 891개 종목이 하락했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서울 외국환 시장에서 전일 대비 5.9원 오른 1083.1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전일장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특징주는 3일제약입니다. 3일제약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 임상2비상 시험 완료 소식에 14일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앞서 3일제약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치료제가 바이오제약사 갈메드가 진행한 임상2비상 시험에서 환자의 간 섬유화 악화 없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가 있음을 입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회사 측은 임상2비상 결과를 바탕으로 갈메드사와 국내 임상 3상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3일제약의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3일제약 현재 14.14%로 좋은 흐름 가져가지고 있습니다. 현재가 33,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 특징주는 서희건설입니다. 서희건설이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제8차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비무장지대 평화전 조성을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서희건설은 한국지뢰제거연구소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남북 교류 사업의 일환으로 국내외 지뢰제거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의선 철도 및 남북 도로 연결 사업 등에서 지뢰를 제거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한국형 다용도 지뢰제거 장비에 대한 특허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희건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희건설 전일 대비 0.53% 올라주면서 1,91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DK락입니다. DK락이 52주 신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남한과 북한, 러시아가 합의할 경우 3년 내 북한을 경유하는 파이프라인을 통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한국에 공급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주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DK락은 러시아 현지 합작사를 지난 2014년에 설립하고 RTN과 CU, RS 인증을 갖췄습니다. 또한 현지 고객사와 꾸준한 거래 중으로 국영가스공사인 가스프롬에도 제품을 공급하는 등 러시아 시장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DK락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DK락 전일 대비 11.81% 상승했습니다. 현재가 13,250원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ESV입니다. ESV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LG전자가 고객 서비스 영역에 인공지능 챗봇을 도입한다는 소식을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LG전자는 고객이 인공지능 채팅 로봇과 문자를 주고받을 수 있는 챗봇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ESV는 이번 고페럿의 투자를 계기로 인공지능 로봇 기술 역량을 강화해 향후 기술 개발 및 제품 출시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ESV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ESV 전일 대비 2.62% 파란불 켜지고 있습니다. 현재 1,11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짚어보겠습니다. 네, 전일장 마감 동향과 특징주 4종목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아시아 주요 증시가 하락세 나타냈습니다.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발표가 있었고요.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벌어질 우려가 제기가 되면서 시장이 부정적인 영향 미쳤습니다. 먼저 일본 증시 마감 동향부터 만나보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는 전장보다 227.77포인트 내린 22,738.61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특히 기계와 자동차 등 수출 관련주들이 하락세 나타냈던 일본 증시였습니다. 다음 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가권 지수는 전장 대비 159.23포인트 내려주면서 11,013.98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여파로 자금 유출 우려가 확산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한 대만 지수였습니다. 다음으로 중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5.64포인트 내려주면서 3044.16포인트에 장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오전장에서 혼조세 보이다가 오후 들어서 모두 하락세로 돌아서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아시아 주요국들의 증시 마감 동향 만나봤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오늘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현재 구간 지수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전일 대비 6.1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현재 2429.6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전일 대비 4.37포인트 상승한 868.93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 지수 살펴봤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업종과 종목별로는 오늘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업종별 현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비금속 광물 업종부터 한번 보실 텐데요. 어제는 큰 폭으로 낙폭 시연했던 비금속 광물 업종입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부산산업이 4.73%가량 올라주면서 5% 가까운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7,000원가량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15만 5천 원을 보여주고 있는 부산산업 종목입니다. 현대시멘트가 4.37%가량 올라주면서 어제의 하락세에 반납해주고 있습니다. 2,800원 정도 주가 올라주면서요. 현재가 6만 7천 원까지 회복한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는 전일 대비 12.89% 급락하면서 부진했지만 오늘은 상승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현대시멘트입니다. 세 번째로 성신양회 보도록 하겠습니다. 3.98%가량 올라주면서 4% 가까운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4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1,75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역시 아세아시멘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3.65%가량 올라주면서 4% 가까운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하락세에 반납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고요. 5,500원가량 주가 올랐습니다. 15만 6천 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아세아시멘트입니다. 제일연마도 한번 보겠습니다. 3.14%가량 올라주면서 3%대 초반의 상승폭을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10원가량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6,89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남부 경협주들이 최근에 하락세 반납하는 모습 이어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건설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1.49%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상승폭까지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주요 종목들을 보겠습니다. 까뮤 ENC가 17.14%가량 급등하면서 오늘 18%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24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64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하면서 오늘 다소 좋은 모습 이어가고 있는 까뮤 ENC입니다. 두 번째로 SC 엔지니어링 보도록 하겠습니다. 6.75%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7% 가까운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200원가량 주가 올랐습니다. 3,2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7거래일 연속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 SC 엔지니어링 종목입니다. 오늘 역시 급등세로 출발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룡건설 보도록 하겠습니다. 2.24%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6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7,4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계룡건설 종목입니다. 다음으로 남광토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5%가량 올라주면서 3% 가까운 상승폭 역시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600원가량 주가 올랐고요. 26,6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남광토건 종목입니다. 세 번째로 전기가스 업종 함께 하겠습니다. 1.24%가량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상승폭 역시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가스공사가 2.64%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500원가량 주가 올랐고요. 62,2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전력 보겠습니다. 1.01%가량 올라주면서 소폭 올라주고 있습니다. 350원 정도 주가 올랐습니다. 현재가는 34,9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지역난방공사 보겠습니다. 1.03%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700원가량 주가 올랐고요. 68,9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락세 큰 업종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행업종이 1.5%가량 내리면서 1%대 중반의 하락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업종 내 두 종목 하락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은행이 1.82%가량 주가 빠지면서 현재는 2% 넘게 낙폭 키우고 있습니다. 400원가량 주가 하락했고요. 현재가는 16,1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기업은행 보도록 하겠습니다. 1.23%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200원 정도 주가 하락했고요. 16,100원 역시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서비스 업종이 1.32%의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도 한번 보실 텐데요. 삼성 SDS가 오늘 약세입니다. 6.13%가량 하락하면서 6%대 초반에 하락세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13,500원가량 주가 하락했고요. 21만 5천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제일기획이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3.1%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650원가량 주가 하락했습니다. 월드컵 특수 노리고 있었지만 최근 하락 흐름을 오늘까지 이어가고 있는 제일기획 종목입니다. 2만 3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제일기획 종목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S1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1.58%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파란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1,500원가량 주가 빠졌고요. 93,6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대교까지 보겠습니다. 1.51%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1%대 중반의 하락폭 보여주고 있고요. 120원 정도 주가 빠졌습니다. 7,830원을 보여주고 있는 대교 종목입니다. 네, 코스피 업종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으로 방향 전환했습니다. 0.41%가량 주가 올라주면서요. 0.5% 가깝게 상승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습니다. 1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는 상승폭을 200원까지 키우고 있습니다. 48,40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SK하이닉스 보겠습니다. 0.81%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1% 가깝게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700원가량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87,00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카카오 보도록 하겠습니다. 0.45% 하락세 시현해주면서 오늘 파란불 켜고 장 열어가고 있습니다. 1,00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11만 1,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카카오 9일째 매수세에 나서면서 오늘 부진한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0.74%가량 올라주면서 0.8% 가깝게 올라주고 있는 현대차입니다. 1,000원가량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13만 6천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전력까지 보겠습니다. 1.16%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상승폭 이어가고 있습니다. 3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34,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종목별로 한번 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업종별로 빨간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터넷 업종이 2.62%가량 올라주면서 2%대 중반의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카페24가 오늘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4.67%가량 오르면서 5%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닷새째 상승하는 흐름 가져가고 있는 카페24 종목입니다. 8,800원가량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19만 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람인 HR 보겠습니다. 1.26%가량 올라주면서 1%대 초반의 상승폭 시현해주고 있습니다. 2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만 15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0.84%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열었습니다. 1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18,05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전기 전자업종 보도록 하겠습니다. 1.66%가량 올라주고 있는데요. 업종 내 주요 종목까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대하TI가 오늘 오르고 있습니다. 6.82%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5일과 3일 연속 순매수에 나서면서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49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7,83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파워넷 종목 보겠습니다. 4.9%가량 올라주면서 5% 가까운 상승 흐름 타고 있습니다. 35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7,710원의 거래가 보여주고 있는 파워넷입니다.
세 번째로 대한광통신 보겠습니다. 4.58%가량 올라주면서 오늘 좋은 흐름 타고 있습니다. 32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7,31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유통업종 보겠습니다. 1.58%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오늘 장 열었습니다. 업종 내 주요 종목 보실 텐데요. 벌추얼텍이 4.85%가량 올라주면서 5% 가깝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포스코 에너지와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하면서 최근 주가 흐름 부진했지만 오늘 상승세 이어가고 있는 버추얼텍입니다. 두 번째로 라이브 플렉스 보겠습니다. 2.2%가량 올라주면서 2%대 초반의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27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1,020원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온 보도록 하겠습니다. 2.21%가량 올라주면서 빨간불 켜고 장 초반 보내고 있습니다. 6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2,77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바이온 종목이었습니다. 네, 코스닥 업종별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으로는 종목별 흐름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CJ ENM 보도록 하겠습니다. 1.63%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1%대 중반의 상승폭 시연해주고 있습니다. 1,400원 정도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87,2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메디톡스 보겠습니다. 0.11%가량 주가 올라주면서 강보합권에서 움직임 지속해주고 있습니다. 800원가량 주가 올랐고요. 현재가는 74만 7,900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미팜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0.17%가량 주가 하락하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임 이어가고 있습니다. 50원 정도 주가 빠졌고요. 29,200원의 현재가 보여주고 있는 코미팜 종목이었습니다. 네,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로 시장 흐름 체크해봤습니다. 이어서는 현재 구간 수급 흐름까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코스피 현재 개인이 415억 원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273억 원 그리고 151억 원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현재 외국인이 63억 원 사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각각 2억 원 그리고 76억 원 팔아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선물시장도 살펴보겠습니다. 선물시장 기관이 현재 1,796계약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개인과 외국인이 각각 1,004계약 그리고 1,518계약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네, 수급주체별 매매 동향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모두 확인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한 리포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저희가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특정 종목의 상승이나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알려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리포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첫 번째 리포트입니다. KB증권에서 유엔젤 종목에 대한 내용 제시해줬습니다. 제목은 5G 시대 도래 제2의 성장 기대입니다.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 유엔젤이죠. 5G 시대에서 어떻게 두각 나타낼 수 있을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엔젤은 통신 서비스 핵심망 솔루션과 사물 인터넷 및 부가 서비스 솔루션을 공급하는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입니다. 그리고 ICT 기반의 유아교육 콘텐츠 및 관련 솔루션 사업인 스마트 러닝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매출은 크게 통신사업자의 투자 예산 집행 시 판매하는 일회성 공급 계약과 통신사업자와 제휴한 부가 서비스 수익 배분으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통신사 및 정부 정책 투자 계획에 따라 실적이 좌우되는 만큼 고객사의 투자 계획 및 통신 네트워크 솔루션 구축 방향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어서 4가지 체크 포인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유엔젤은 1분기에 영업이익 8억 원가량 기록하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5G 통신 상용화를 앞두고 관련 코어 네트워크 사업 모델 구축, 그리고 스마트 러닝의 성장, 사물 인터넷 시장의 확대, 그리고 구조조정 효과에 힘입어서 2018년은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상황입니다. 체크 포인트는 크게 4가지로 짚어줬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2019년 5G 통신 네트워크 상용화 앞두고 실시간 과금 처리, 망자원 개방 등 관련 5G 코어 네트워크 솔루션 개발과 공급을 통해 제2의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국내 1위 단일 유아 에듀테크 브랜드인 토모를 기반으로 한 스마트 러닝이 새로운 수익원으로 성장을 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SK텔레콤 향 개방형 사물 인터넷 플랫폼 및 커넥티드카 플랫폼, 그리고 스마트 공장용 품질 관리 시스템 개발 등 사물 인터넷 중심의 미래 성장 동력 모멘텀이 긍정적이라는 점도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해외 부실법인 정리 등 구조조정 효과, 그리고 향후 LTE 및 5G 통신 성장성이 기대되는 신흥국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실적 개선까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5G 코어 네트워크 솔루션 사업의 특성상 단기간에 매출이 발생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고객사의 투자 계획과 통신 네트워크 솔루션 구축 방향이 중요하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또한 해외 사업 관련 제반 변수에 지속적인 점검 필요하다고 짚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앞으로 물론 리스크 요인도 있겠지만 5G 시대에서 더 큰 성장성 부각될 수 있을 만한 유엔젤 종목이었습니다. 이어서 현재가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이어서 유엔젤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엔젤 현재 전일 대비 4.91% 하락했습니다. 현재가 4,16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유엔젤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입니다. SK증권에서 하나투어 종목에 대한 내용 제시해 줬습니다. 최근에 출국 수요 증가율이 다소 둔화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했던 하나투어인데요. 리포트는 최근의 주가 하락을 매수 찬스로 삼아야 한다는 조언까지 제시를 해줬습니다. 자세한 리포트 내용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하나투어의 주가는 99,100원으로 지난 4월 3일의 고점 124,500원 대비 20% 하락했습니다. 이는 상반기 하나투어의 해외여행 고객 증가율이 전년도 하반기 대비 낮아지며 여행 본업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리포트는 기우일 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나투어는 최근 나타난 출국 수요 부진이 하나투어의 펀더멘털의 훼손에서 비롯되었기보다는 전년도 하반기 급격히 증가했던 해외여행에 따른 피로도가 높아진 가운데 2018년 상반기에 굵직한 정치와 스포츠 이벤트들로 인해 해외여행 수요의 증가 속도가 조절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투자 의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해외여행에 대한 높아진 피로도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해소가 되는 요인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6월 13일 지방선거 이후에 특별한 이벤트가 없다는 점도 하반기 출국 수요를 전년도 높은 기저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증가율은 상반기 대비 높아질 전망 보여준 이유입니다. 근로시간 단축과 워라밸 추구 분위기, 그리고 고소득층의 소득 증가 등 해외여행 수요의 구조적인 증가 예상하는 데 뒷받칠 만한 요인들은 너무 많다고 제시를 해줬습니다. 현재의 주가 하락을 매수 기회로 활용할 것을 권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목표 주가 16만 원과 투자 의견 매수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입니다. 일부 투자자들의 우려 중에는 면세점의 적자폭 감소가 예상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투어 역시 면세점 업체의 호조 대비 면세점의 적자폭 감소 규모는 다소 작아 보입니다.
시내 면세점 사업에서 중소사업자의 낮은 경쟁력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투어의 시내 면세점 적자폭은 전년 대비 100억 원 이상 감소가 가능할 전망입니다. 또한 호텔의 호조세가 기대 이상이라는 점에서 국내 자회사의 적자폭은 전년도 270억 원 수준에서 34억 원 수준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중국인 관광객의 본격적인 방한 시작된다면 호텔 사업을 통한 이익 기여폭은 더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이고 있습니다. 네, 면세점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지만 호텔에서의 호조세 보이면서 극복이 가능해 보이는 하나투어 종목입니다. 이어서 현재 주가 흐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하나투어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나투어 현재 전일 대비 0.3% 상승한 98,8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하나투어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지는 세 번째 리포트입니다. 삼성증권의 리포트고요. 오리온 종목에 대한 내용 다뤄주고 있습니다. 제목은 프리미엄이 불편하지 않답니다. 중국에서의 성장이 회복세에 넘어서 정상화 국면에 들어선 오리온입니다. 이어서 자세한 리포트 내용까지 만나보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오리온은 1분기 중국 사업 호실적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는 춘절 시점 차이에 따른 효과 이외에도 도매상 구조조정 효과와 2017년 재고 소진, 그리고 광고비와 물류비 등 판관비 절감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리포트는 1분기에 보였던 호실적을 올해 내내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신제품 출시를 통한 매출 회복과 유통 채널 확장, 추가적인 비용 절감, 그리고 견과류 및 육포 등 신사업 때문으로 보인다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최근 6년간 베트남 매출과 영업이익은 연평균 각각 10% 그리고 20% 증가했습니다. 올해는 각각 13%와 35% 증가하며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 및 인당 소득 증가로 인해 베트남의 제과 수요는 2020년까지 두 자릿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오리온은 뛰어난 제품 경쟁력을 통해 시장 성장률을 상회하는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양산빵과 쌀과자 등 신사업은 큰 기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국내 매출과 수익성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국내에서는 매출과 수익성이 동시에 개선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좋지 않은 환경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제품력 바탕으로 높은 회전율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이후에 수익성 개선 작업에 주력해왔기 때문에 경쟁사 대비 높은 수준의 영업이익률 달성하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그래놀라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음료 등의 신사업은 추가적인 외형 성장을 위한 노력도 지속 중이라고 리포트는 짚어줬습니다. 리포트는 이에 따라 목표 주가 18만 원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프리미엄의 근거 총 3가지 짚어줬는데요. 중국에서 매대 회복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점과 성장성이 높은 중국 견과류 시장의 진입, 한국 및 베트남에서의 신사업 때문입니다. 회복을 넘어 정상화 국면에 초입에 들어선 이 오리온에 대해서 업종 내 탑픽 의견까지 유지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중국에서의 성장세와 더불어 베트남과 국내까지 호조세 보여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오리온입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까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오리온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리온 현재 전일 대비 0.69% 상승한 14만 6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오리온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리포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리포트인데요. 다루고 있는 종목은 CJ, CGV 종목입니다. 올해 1, 2분기에는 헐리우드 대작들이 나오면서 국내외 박스 오피스를 뒤흔들었던 1, 2분기였습니다. 2분기에는 자세히 어떤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지 자세한 리포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국내외 박스오피스는 어벤져스 효과로 달아오른 이후 소강 상태를 보이다가 쥬라기 월드 개봉으로 분위기가 개선되고 있습니다. CGV는 4월 티켓 가격 인상과 프리미엄 영화관 상영작의 흥행 주도 등에 힘입어 관객 수 대비 박스오피스 매출 증가율이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작년 2분기 CGV 용산 아이파크몰의 리노베이션 기저효과까지 더해져 본사이익은 29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개선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중국 박스오피스는 국가조직 개편에 따른 담당 기관 변경 등으로 로컬 영화들이 개봉 시기를 늦췄고 분노의 질주 8 기저부담 등으로 현재 10%대 역성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월 글로벌 시장 흥행을 주도하고 있는 쥬라기 월드가 15일 개봉 예정으로 하반월 시장 분위기는 반전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베트남은 전분기와 달리 프로모션 정상화 등으로 시장 성장에 따른 외형과 이익 개선 효과를 누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이어서 2분기 라인업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극장가의 최대 대목으로 불리는 여름 시즌 다가오면서 개봉 라인업이 속속들이 확정되고 있습니다. 어벤져스와의 정면 승부 피하느라 2분기 라인업은 상대적으로 대작이 적었는데요. 7월부터 국내와 해외 블록버스터 영화가 줄이어 개봉 예정입니다. 또한 추석도 올해는 3분기에 있어서 성수기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작이 1000만 관객 동원했던 신과 함께 두 번째 시리즈는 8월 1일에 개봉 예정인데요. 중국 역시 시장이 안정화가 되면서 밀린 영화들의 개봉 러시로 6월에서 8월에 100여 편의 로컬 및 해외 영화가 개봉할 예정입니다. 시장 성장이 재개될 가능성까지 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리포트는 CJ CGV에 대해서 매수 의견과 목표 주가 88,000원 유지해줬습니다. 국내와 중국은 3분기 라인업 등을 감안했을 때 성수기 이익 증가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장을 앞둔 베트남 사업은 정상 성장 궤도로 돌아와서 수익 호전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익성 향상으로 올해 영업이익은 23%의 증가세 보일 전망입니다. 여름 다가오면서 대작들이 개봉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불어 올해 수익성 향상까지 전망되는 CJ CGV 종목이었고요.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흐름까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J CGV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0.91% 상승한 66,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CJ CGV 현재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여기까지 증권가에서 주목했던 종목들 리포트 통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양시장에서 눈에 띄고 있는 개장 특징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개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NH투자증권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채널 확장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목표 주가를 21만 5천 원으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그럼 오늘은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현재 구간 주가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오늘 1.13% 하락했습니다. 2,000원 떨어졌고요. 17만 5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NH투자증권은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화장품 영업 호조, 채널 확장 효과로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자기 화장품 브랜드 월 매출이 3월 이후 지속적으로 100억 원을 넘어가고 있는데요. 면세점 입점과 중국 내 브랜드력 상승의 영향이 컸지만 최근 제품력 상승과 신제품 출시 효과로 내수 매출이 의미 있게 성장 중인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유통망 확장에 따른 수혜가 기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4월 동아 면세점과 SM 면세점에 추가 입점한 바 있으며 오는 7월과 9월 신세계 면세점 강남점과 현대면세점 강남점 등 신규 면세점에 입점할 계획입니다. NH투자증권연구원은 화장품 전문점인 시코르 역시 출점을 지속하고 있어서 화장품 브랜드의 수혜가 예상된다며 아직 밸류에이션이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이라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한국전력입니다. 현대차 투자증권은 오늘 한국전력이 최대 호조인 요금 인상 가능성은 크지는 않지만 발전용 액화 천연가스인 LNG의 가격 인하로 2,600억 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네, 이어서 현재 구간 주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전력 전일 대비 2.03% 상승했습니다. 35,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2, 4분기 실적은 60% 초반 수준의 부진한 원전 가동률 탓에 시장 예상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5월부터 발전용 LNG 공급 비용 단가가 전년보다 하락했는데요. 연간 공급 비용은 전년보다 13.8% 하락했습니다. 유가 수준이 같다면 발전용 LNG 단가는 5월 기준 전년보다 2% 내렸습니다. 발전용 LNG 공급 비용 안정화는 유가가 상승해도 한국전력 전력 구입비 안정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전문가가 내다봤습니다. 특히 동절기 공급 비용이 크게 낮아져서 2018년 4, 4분기와 2019년 1, 4분기 중 효과가 크게 나타났습니다. 8차 전력 수급에서 정부는 키로당 60원 부과하는 개별 소비세를 12원까지 내릴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는 LNG 단가보다 5.8% 하락하는 효과로 이어지는데요. 지난해 한전 자회사가 사용한 LNG 양이 540만 톤 수준이었음을 고려하면 비용 감소 효과는 최소 2,60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특징주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한국투자증권이 오늘 삼성증권에 대해 우리사주 배당 사고 관련 손실에도 불구하고 4, 5월 실적이 크게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현재 구간 삼성증권의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증권 현재 전일 대비 0.4% 상승했습니다. 150원 올랐고요. 37,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월간 순이익이 4월 317억 원, 5월 380억 원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사주 배당 사고 관련 손실이 4월에 99억 원 반영됐는데요. 6월 순이익이 4월 경상순이익 389억 원과 5월 순이익 380억 원의 평균인 384억 원이라고 단순 가정하면 2분기 순이익은 1,081억 원으로 2분기 순이익 컨센서스 914억 원보다 18% 크다고 한국투자증권은 밝혔습니다. 한국투자증권연구원은 올해 삼성증권 주가는 업종 내에서 상대적으로 부진한데 우리사주 배당 사고에서 비롯된 불확실성이 가장 큰 요인이라며 예상되는 제재 결과를 고려하더라도 올해 예상 자기자본 이익률이 9% 대비 주가 순자산 비율은 0.7배에 불과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입니다. 하이투자증권은 오늘 LG디스플레이의 2분기 적자폭이 더 확대될 가능성으로 보았습니다. 계속된 LCD TV 패널 가격이 하락 이유로 꼽았는데요. 목표 주가는 23,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럼 현재 구간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을지 현재 구간 주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 현재가 2.48%라는 높은 하락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550원 떨어졌고요. 2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LCD TV 부문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으며 POLED 적자 개선도 더디다는 점을 반영했습니다. 2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13% 줄어든 5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은 134% 낮은 마이너스 2,740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6월을 기점으로 LCD TV 패널 가격이 현금 비용을 하회하기 시작하면서 국내, 대만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LCD TV 부문 수익성을 적자 전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건 팔면 팔수록 적자가 확대되는 구간으로 접어든다는 판단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업체들이 구체적인 가동률 조정 움직임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3분기부터 일부 업체들이 감산을 결정할 경우 LCD TV 패널 가격 하락세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화권 업체들의 신규 CAPL 가동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상당수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중장기적인 업황의 회복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의 개장 특징주 4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장에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 어떤 흐름 보여주고 있는지 살펴볼 텐데요. 등락률 상위 종목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높은 상승률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현재 보이는 종목은 국동입니다. 13.8% 상승했습니다. 545원 올랐고요. 4,480원 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SC엔지니어링이 보입니다. 16.53%라는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490원 올랐고요. 3,4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보이는 종목 까뮤이엔씨입니다. 12.5%라는 높은 상승률 보여주고 있습니다. 175원 상승했고요. 1,57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송원산업입니다. 8.12% 상승했습니다. 1,950원 올랐고요. 25,9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SDS가 보이고 있는데요. 8.75% 하락했습니다. 19,500원 떨어졌고요. 20만 9천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원금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47% 하락했습니다. 135원 떨어졌고요. 1,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퍼스텍입니다. 6.32% 하락했습니다. 440원 떨어졌고요. 6,5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티스입니다. 5.74% 하락했습니다. 215원 떨어졌고요. 3,53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필록스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5.34% 하락했습니다. 950원 떨어졌고요. 15,9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제일기획입니다. 5.49% 하락했습니다. 1,100원 떨어졌고요. 19,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역시 높은 상승률 종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한가 기록한 아이텍 반도체입니다. 2,250원 올랐습니다. 9,7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상한가 기록한 종목 한국테크놀로지인데요. 480원 상승했습니다. 2,08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보로보 종목이 보입니다. 21.86%라는 높은 상승폭 보여주고 있는데요. 680원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DK락 살펴보겠습니다. 18.57% 상승했습니다. 2,150원 올랐고요. 14,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하락률 높은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L이 보이고 있습니다. 10.77% 하락했습니다. 1,350원 떨어졌고요. 11,6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판타주오입니다. 9.78% 하락했습니다. 59원 떨어졌고요. 535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BH 살펴보겠습니다. 5.5% 하락했습니다. 1,600원 떨어졌고요. 27,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터플렉스입니다. 5.29% 하락했습니다. 1,200원 떨어졌고요. 21,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DNA링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6% 하락했습니다. 460원 떨어졌고요. 9,0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디아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85% 하락했습니다. 115원 떨어졌고요. 2,2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등락률 상위 종목 살펴봤습니다. 이어서 전략 내비게이션 이어집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오늘 어떤 시각으로 시장 바라봐주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오늘 리포트는 유한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시즌 내용 다시 한번 짚어줬고요. 2분기 그리고 하반기 실적 시즌 전망까지 제시해 준 리포트입니다. 어떤 내용 설명해 줬는지 자세한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포트에 따르면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건설과 증권, 전자부품, 은행 등은 상향 조정 추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닝 서프라이즈를 만들어낸 요인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전망치가 발표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예외적인 흐름을 보이는 업종도 있으나 하향 조정폭은 크지 않습니다. 반대로 1분기 어닝 쇼크를 기록한 업종의 하향 조정은 그다지 활발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업종이 하향 조정을 기록하고는 있지만 1분기 어닝 쇼크의 강도를 감안했을 때 그 폭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디스플레이와 의료기기, 인터넷 등의 하향 조정이 눈에 띌 뿐 이들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의 하향 조정 폭은 상대적으로 낮다고 합니다. 물론 1분기 어닝 쇼크의 원인이 일시적 요인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1분기 기대됐던 무엇인가가 2분기 이후로 지연되며 이익의 이연이 나타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원가에 민감한 업종은 원가의 변화가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다고 하는데요. 애초에 하반기에 대한 추정을 보수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향 조정의 여지가 적은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하반기 실적 요인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 3년간 실적을 짚어보면 1분기 실적은 전망치를 모두 상회를 했고 16년부터 17년까지는 2분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습니다. 하반기 전망치의 상향 조정이 지속됐겠죠. 그러면서 기대감을 높였지만 3분기, 4분기 실적은 전망치를 하회했었습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난 3년간 6번의 3, 4분기 가운데 실제치가 연초 전망치를 상회한 것은 2017년 3분기가 유일하다고 짚어줬습니다. 당시 분기 말 전망치 기준으로 전망치 달성률은 98.4%였는데요. 이는 3분기만 놓고 봤을 때 금융위기 이후에 가장 높았던 달성률이었습니다. 참고로 2010년 이후의 3분기 전망치 달성률은 평균 90.4%, 4분기 달성률은 평균 78.7% 수준입니다. 최근 3년으로 범위를 좁혀보면요. 3분기는 93.2%, 4분기는 83.7%입니다. 1분기 실적이 전망치에 부합한 수준까지 발표됨에 따라 2분기 이후에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한 기대치는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실적이 전망치를 하회하는 원인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고 있는 것은 일회성 요인이고요. 예상치 못했던 이벤트에 의한 어닝 쇼크는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종목별로 1분기 어닝 쇼크의 원인까지 파악해야 하고요. 하반기 전망치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것은 아닌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조언해준 리포트였습니다.
네, 2분기부터 올 하반기까지는 실적 호조에 대한 기대감 조금은 줄여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적이 가장 확실한 투자 지표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증시온에어 1부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투자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오늘 오후장 흐름 가지고 증시온에어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습니다.